솔직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60세를 넘기고 70세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될까요? 아마 이것은 많은 신사분들이 오랜 시간 속으로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할아버지나 이웃들에게서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일은 건강에 해롭고 할 때마다 원기를 잃는다. 나중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다.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이 활동은 전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 남성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느껴왔던 의문과 죄책감을 풀어드리기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제된 자위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이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돌려 말하거나 공허한 이론을 늘어놓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해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도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바셀린을 활용하는 기술은 많은 분이 잘 모르지만 민감도를 낮추고 원하는 시간 동안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아마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자위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분들은 여전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반대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길, 그렇게 하면 원기를 잃고 나중에는 일어서지 못하며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까지 생기고 자식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전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과거 시대의 잘못된 인식일 뿐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절제된 자위는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줍니다. 첫 번째 이점은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2세였고 아내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새로 만난 분과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조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와 친밀해질 예정 시간보다 2~3시간 먼저 한번 자위를 해보세요. 단, 절제를 지켜야 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기 끝부분인 귀두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 되어 충동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관계에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달 후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고 성생활도 만족스럽고 관계가 점점 좋아져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문제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전투력과 발기 능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 근육은 다른 근육처럼 점차 약화됩니다. 적절한 방출과 사정은 사실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비슷하며 남성기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촉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 3에서 5회 정도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평균적인 전투력과 발기 각도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은퇴 남성은 여전히 건강이 탄탄합니다.
그는 부부가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꾸준한 관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라도 이 운동은 계속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절제된 해소가 주는 이점은 매우 값집니다. 물론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 박사님,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말씀하신 이점이 느껴지지 않고 끝난 뒤 허전하거나 약간 불편할 때가 있나요? 이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는 단순히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작은 요령만 알아도 과정의 즐거움이 커지고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커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 몇 가지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바셀린 요령은 주목하세요. 어쩌면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자극법입니다. 쉽게 말해 흔히 듣는 빙화양 중천 얼음과 열의 이중 자극을 집에서 간단히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만 준비하세요.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음란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으로 남성기 끝부분을 짧게 데워줍니다. 단, 10초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자극의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흥분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되면 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수건에 싸지 않고 얼음을 바로 데웠다가 동상이 생겨 며칠간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원래 남성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두드리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손으로 남성기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죠. 단, 강하지 않게 해야 하며 아래쪽 부위는 피하세요. 두드리는 리듬은 느리게 시작해 점차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힘 조절은 필수이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해 점차 조정하면 됩니다.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 한 명도 처음에는 아플까봐 힘을 못 줬지만 요령을 익힌 뒤에는 흥분에 빨리 몰입하고 쾌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오늘 가장 중요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익숙하지만 의료용으로도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뛰어나 자위에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고 깨끗한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에 바릅니다. 그 다음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습니다.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하면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실감나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피부 손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경험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아끼려고 봉지를 다시 사용했다가 귀두에 염증이 생겨 오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 제품,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포함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셋째,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세요. 청소가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한 환자는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며 쾌락도 더 강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럴 때 그냥 콘돔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적인 이유로 약국에서 콘돔을 구매하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은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바셀린은 점도가 높아 오래 지속되고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은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모두 개인 취향과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소프트 이불 등이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골반을 가볍게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하도록 마찰을 주는 방식입니다.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용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하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했다가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술들을 설명한 후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수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 남성기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이 나른하며 일상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보조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 업무나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은 자위에 몰두하며 학업과 친구 관계가 소홀해져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으로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또한 성건강에 대한 넓은 이해도 필요합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와 상호 존중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가까워질 때는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위해 따뜻한 물로 씻고 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 담배를 피하지 않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아직도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많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일주일에 몇 번이 절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점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해도 건강과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경우 일과 가정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60이 넘은 나이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이미 적절한 관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후 피로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횟수를 조절해 자위가 삶을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결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 외에도 남성의 생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특히 성관계에서의 지속력을 높이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것은 올바른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도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남성 성 건강, 특히 지구력과 지속력에 효과가 큰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남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굴의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생굴은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중년,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55세 남성은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3개월간 유지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지구력뿐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잠도 훨씬 잘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남성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지속력 향상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삼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리거나 술에 담그거나 얇게 썰어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건삼은 하루 2g, 생삼은 약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이나 신경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남성은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을 주며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 먹거나 아몬드 우유로 섭취하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작은 한 줌, 약 24에서 30g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 환자는 아내와 친밀할 때 자주 피곤함을 느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도록 권한 뒤 3개월 후 다시 찾아와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활력이 넘친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시간도 늘어납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조리해 섭취할 수 있고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생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환자는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균 항염 작용을 통해 전신 건강을 강화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 측면에서는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중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2~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 구이, 탕 요리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마늘주로 담가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환자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남성기의 기능도 유지되어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과 지속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체력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마늘은 몸을 내부에서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남성의 힘을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할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식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해 남성 성 건강과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힘과 자신감은 단순히 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보충과 적절한 기술로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 더 위험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해로운 습관과 그 영향,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남성기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발기력이 떨어지고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불임 위험을 높이고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담배 개수를 줄이고 무가당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는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을 활용하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62세 남성은 금연 1년 후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과음입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성건강의 최대 적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초래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고 심할 경우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음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 2잔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58세 남성은 원래 매주 소주를 많이 마셨지만 이후 명절에만 소주 한두 잔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이며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늦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 건강이 점차 약화됩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 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대여섯 시간만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좋고 성행위 지속 시간도 더 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개선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65세 남성은 예전에는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 1시 50분까지 깨어있는 일이 잦았는데 그 결과 남성기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50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남성기가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는 70세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 걷기와 요가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활기 있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남성기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 섭취가 많으면 복부 비만과 당뇨가 발생하며 이는 모두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튀김 대신 찌거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세요. 단 음식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소량의 꿀을 섭취하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낫습니다. 제가 아는 60세 남성은 구운 음식과 탄산음료를 좋아했지만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줄고 성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 섭취와 적절한 운동뿐 아니라 해로운 습관을 제거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나쁜 습관을 줄인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이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보충하며 해로운 습관을 없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활력을 갖고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성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비 4가지가 활력을 유지하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올바르게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 적어도 일부는 공감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을 구독해 앞으로 전해드릴 새로운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계속 연구하고 남성 성 건강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